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초중고 내내 12년간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표혜림 씨의 사연을 핫팩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성 없는 가해자 4명의 사진이 동창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었죠.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표혜림 씨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느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과거 자녀의 학폭으로 인해 임명을 취소한 사건 등 하루에도 여러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한국의 학교 폭력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발췌한 기사 내용입니다. 유명 인사가 원하지 않는 관심, 괴롭힘, 폭로. The attention a celebrity doesn't want. Bullying. Accusations. 한국인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 정의로운 징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대중의 비난이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정의로움으로 유명인은 과거에 학교 폭력 의혹이 있다면 한순간에 퇴출을 당하고 있고 사회 각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K-팝 걸그룹 멤버였던 김가람, 야구선수 안우진,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등이 있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학교 폭력을 한 아들을 꾸짖는 대신 감쌌다는 보도가 나오자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철회했더라고요. 이러한 조치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비판론자들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괴롭힘을 연구해온 엘라베마 대학교의 범죄학자 김지훈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은 괴롭힘이 피해자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력이 훼손되어도 그럴 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인주립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홍준성 교수입니다. 한국의 학폭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입니다. 피해자들이 삶을 마감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국가적 방지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학폭 처벌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괴롭힘이나 차별이 인종성별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면 가해자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학폭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덜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학폭은 정학이나 퇴학이 사유가 되지만 한국은 사회봉사나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할 뿐이라고 자문을 제공한 서울의 노윤호 변호사님은 말해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고발이 익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괴롭힘에 대한 게시 중단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위 여부를 잘 가려서 확인하시고 한국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문화를 소개하다가 이렇게 학폭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어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학폭에 대한 폭로의 의견은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긍정과 부정적 반응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학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학교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원인과 해결 방안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국민으로서 함께 손잡고 학폭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처받게 되면 우리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학폭 기록, 대학 입시 반영에 대한 일본 커뮤니티 반응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가해 학생은 수능과 논술 전형에서도 입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는 학폭 근절을 위해 의견들을 반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저게 한국이다. 선진국이란 저런 것이지. 역시 인권의식 최고야.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있을 뿐이잖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일본에서 저런 제도가 도입되잖아. 그럼 학폭 인정되면 가해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학교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며 은폐하자는 교사들이 수두룩할 거다. 두고 봐. 내 말이 틀리나? 그렇지만 학교는 웬만해선 인정하지 않잖아. 저러면 반대로 가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왕따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 예를 들면 학폭인 척 꾸며내는 이즘의 종류가 유행할 것 같고 불안한데. 근데 학폭 기록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기록을 어디까지 반영하는 걸까? 사실 나는 지금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한테도 말은 못했지만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어 주거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애들은 나를 외면해. 당하는 쪽은 항상 약자거든.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다. 괴롭힘 당하는 쪽은 무능한 취급을 당한다고? 진짜 너무 어렵네. 아무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생겼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한국이 저런 제도가 생기는 건 그만큼 학구열이 강해서인 것 같지 않아? 초학력 사회라서 저게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일본은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한국이 수험 전쟁이 엄청 심하긴 하죠. 부모들은 그동안 왜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아무튼 저러다가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다들 이 제도를 응원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것으로 학폭이 줄어들까 의문이고요. 동아시아의 학폭이 더 교활하다고 생각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쪽을 찾아보면 더 격렬하고 심합니다. 저쪽의 학폭은 수준부터 달라요. 우린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해. 평범하게 형사처벌로 해버렸으면 좋겠어. 사람을 때리고 괴롭혔는데도 학생이라 무죄라는 건 정말 이상해. 성인과 같은 처분을 하라고. 한국은 학폭 문제가 꽤 사회 문제로 되어 있나 봐. 한국 만화만 봐도 엄청 많긴 하더라.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역시 우리와 생각부터 틀려. 은폐하려거나 애초에 사실 확인조차 못하는 일본인들에겐 불가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학폭을 없애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장기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문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빛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냅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